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하고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최대 출력을 해낼 수가 있을까? 이 이야기, 두 번째 이야기 연결해서 진행을 해볼게요.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하나는 이 최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. 그 첫 번째가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반응을 한다.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치가 달라진다. 이 얘기 했잖아요. 그러면 최대 출력을 하고 싶어요.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, 그런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두 가지 이 원리가 서로 맞물리고 있거든요. 첫 번째로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은 나에게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해가 쉬울까요? 아이가 되게 아이들과 어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뭘까요? 나이를 먹었다? 아이들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?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. 세포가 많이 노후됐다. 세포가 싱싱하다. 이런 뭐 단순한 차이점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, 우리 존재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나라고 느끼는 내가 있잖아요.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내가 있잖아요.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내는 내 팔도 아니고 내 다리도 아니고 내 얼굴도 아니고 그냥 나라고 느껴지는 그 일관된 어떤 존재, 그것을 총체적으로 가장 나라고 느끼는 나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이름이 영혼이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. 내가 나라고 느끼는 그 존재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?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른다.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신이 영혼이다. 그래서 이 영혼은 그러면은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면서 또 한편에는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 존재인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다. 물질과 비물질이 융합된 형태로 완벽하게 도킹된 상태로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객체가 인간이라는 존재다라고 보면, 이 몸으로 느끼는 감각을 오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그 식스센스라는 이야기 들어봤죠. 육감, 영혼의 느낌을 육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.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게 육감이 발동을 한다는 것이죠. 내가 어떤 느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냐에 따라서 상대도 뭔지 딱 꼬집어서 말할 수도 없지만 그 느낌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. 나에게 되게 친절하게 다가오는데 뭔지 이렇게 개운치가 않아. 그러면은 그 친절함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영혼의 파장에 다른 어떤 계산이나 다른 생각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은 있는 그대로 인간과 자연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자연이고, 자연의 가장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축소되고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실체가 인간이고,
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으로 느껴지는 이 자연도 우리하고 이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, 어쩌면 우리는, 어쩌면이 아니라 뭐 사실이지만 자연의 일부 어떤 세포로서 존재하고 있는 자연이다 라고 봤을 때 이 같이 조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보면은 뭐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간, 이것을 자연 전체로 놓고 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만 봤을 때도 상대가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따른,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, 말 그대로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 나의 가장 중심된 내재되어 있는 뿌리다. 이러면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 줄기와 열매는 그대로 뿌리에서 발현되어지는 것들이 그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이 되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마치 이 신문지에 장미꽃을 싸고 있어도 장미꽃 냄새가 나는 것이고, 신문지지만 신문지인데 거기서 풍겨서 나오는 향기는 장미향이 나는 것이고, 그리고 아주 반짝이는 색도화지로 썩은 생선을 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짝이는 색도화지를 뚫고 나오는 그 향기는 그 냄새는 썩은 생선 냄새가 난다는 거죠. 상대방이 그리고 자연이 느낄 수밖에 없다.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지,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어떠한 에너지를 내뿜는다. 내가 너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느냐, 내가 너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형태로든지 표출이 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하고 조금 전에 이제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,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 나이 들어서 세포가 딱딱해진 객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리 큰 사람을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지금 말하는 어른은 어리 큰 사람이에요. 어리 큰 사람은 생각하는 범주나 깊이가 크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.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짜증나고 힘들어. 그러면 그것을 앙앙앙거리고 거기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총력전을 피겠죠. 때를 부리든 뭐 예쁜 짓을 하든, 어쨌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요 범주 안에서만 생각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어른이야. 똑같이 지금 배가 고프고 짜증이 나더라도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,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이 상태, 이 모든 부분들을 더 포괄적으로, 더 입체적으로 살피게 되고, 그 상황들에 맞춰서 이것을 조율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르겠죠. 이 생각하는 범주가 어리면, 나의 생각의 범주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말에서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나밖에 없다. 나만 생각한다. 나뿐이다.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네,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조금 철이 들어서 이제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고 식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면, 우리 엄마와 부모님과 이 가족들에게 어떤 긍정적이고 좀 더 내가 뭔가 도움이 되거나 이분들에게 좀 마음의 심려를 끼치지 않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생각의 범주나 나가는 어떤 행위나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출력치 인류까지 생각을 한다면,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의 씨앗이
뻗어나갈 수 있고 분화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 이 범주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 세계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세상으로 내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지고, 내가 세상에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지니 세상도 나에게 조응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. 여러분이 경영주나 뭐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? 주인의식이요. 주인의식, 그렇죠. 주인의식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를 아끼는 마음이 조금 비중이 있게 느껴지면 그 친구가 참 고맙고 사랑스럽겠죠. 저게 하는 게 없이 내 돈만 내가 이 피땀 흘려서 일군 이 회사에 이 양식만 야금야금 축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보여지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의적인 에너지가 나가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내가 내 안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일이 술술술술 편안하게 풀리기도 하고, 내가 뭔가 내 안에 에너지가 꼬여 있으면 이 꼬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일 속에서 아주 묘하게 프린트가 뚝 떨어진다든가 내가 뭐 하려 그러면 전화가 온다든가 이렇게 꼬인 형태로 이 상황들이 나에게 그대로 거울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고 편안하게, 또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능력이 여한 없이 원도 한도 없이 최고치의 성과를 올리기를 바라잖아요.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100인데 내가 30분이 못 쓰고 갔어. 이러면 이제 한이 남는 거예요.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충분히 내 실력 발휘를 충분히 했다 이러면은 한이 안 남거든요. 근데 내가 아까워,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이렇게 안 됐을까? 뭔가 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더 안 될까? 이러면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병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이 최고치를 발휘할 수 있고 최대 출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어 보자.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에너지를 내보느냐에 따라서,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대로 나에게 되돌려 준다. 그리고 그 최고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범주를 넓혀야지 뻗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확장될 수 있잖아요. 그 내 에너지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의 범주를 확장시켜야 한다. 그래서 높은 세계관이 꼭 필요하다. 나의 개인적인 능력을 최고치로 출력시키기 위해서라도 높은 세계관은 반드시 필요하다. 이랬을 때 이제 조금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,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경영주의 입장에서, 사장의 입장에서 그 사원을 아끼고 싶은 부하 직원이 되겠느냐 했을 때는 뭐 답은 여러분들이 이건 뭐 자명한 거니까 돈만 벌어야지 하는 저 녀석 보니까 딱 돈만 벌려고 아주 그냥 눈이 빨개 이런 친구하고, 뭔가 그래도 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 친구에게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하고는, 사장도 어떤 그 사원에게
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나가는 이 강도나 이 어떤 그 질적인 어떤 밀도가 달라진다는 거죠.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,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, 더 너그러워질 수도 있고, 더 확 그냥 나를 세울 수도 있고. 그래서 어떤 상황이 확 밀려왔을 때 한 번씩 점검을,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, 내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, 이런 점검들을 뭐 거창하게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, 두 번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점검하는 자세들. 그래서 내가 너무 정말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? 그리고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고 들어가면 이 나의 어떤 에너지의 방향성이라든가 지금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중심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.